남편은 늘 밥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506호를 만났고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506호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막장 사연 한 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 비밀스러운 방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빌라 통장이라는 핑계로 새로 이사온 세입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관리비 안내문 한 장이 들려 있었지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딩동. 낡은 복도의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방금 샤워를 마친 듯한 남자였습니다. 수건을 걸친 채 당황한 얼굴로 웃어 보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이삿짐 정리하느라 옷을 미처 못 입었네요. 63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체격. 이마에서 턱선으로 흐르는 땀방울. 숨을 쉬는 소리마저 묵직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말자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압니다. 52살. 남의 집 문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말라있던 마음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통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507호 사는 통장 김지연입니다. 이거 관리비 안내문이랑 쓰레기 배출 요령이에요. 저는 종이를 건네고 도망치듯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울려댔습니다. 미쳤어, 김지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의 공기, 그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올해 52이고 이 낡은 빌라 5층 끝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팔자 좋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 남편, 다 키운 자식들.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오래전에 썩어 들어갔다는 걸요. 결혼 28년 차. 저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이상철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었으니까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던지는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야, 밥 줘. 눈도 마주치지 않고 TV만 보며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제 뒤통수에 대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너는 좋겠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어서. 살찐 것 좀 봐라. 아주 굴러다니겠다. 화장을 하면 사치라고 하고 머리를 자르면 촌스럽다고 하고 옷을 사면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 여자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더 비참한 건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저를 거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살을 빼보기도 했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치워. 징그러워. 나이 먹고 주책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유는 제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은 늘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저를 밟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냥 살아냈습니다. 숨만 쉬면서요. 그런데 506호에 그 남자가 이사 온 겁니다. 박민수, 63세. 혼자 사는 이혼남. 첫 만남에서 받은 그 이상한 충격이 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유부녀가. 아니 52살이.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사흘 뒤 저는 다시 506호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시루떡을 들고 갔습니다. 이사 떡 돌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딩동. 인터폰 너머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507호 통장이에요. 이사 떡 좀 가져왔어요. 문이 열리고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아, 통장님. 지난번엔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중후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불쑥 찾아갔는데요. 저는 떡을 건넸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웃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런데 제 발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506호 집 안은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곤 깔끔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가 주방에서 원두를 갈았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셨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다니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제가 느낀 충격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괜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듯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되물었습니다. 통장님은요? 남편분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죠. 서류상으로는요.
근데 남이나 다름없어요. 각방 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말을 하고 나서야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낯선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요. 그런데 박민수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통장님 같은 분을 두고 남편분이 복에 겨우셨네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박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날 저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 여자인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회식이라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퀴벌레였습니다. 저는 벌레를 끔찍이 싫어해서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506호가 떠올랐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죄송한데, 집에 벌레가 나와서요. 남편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제 집 화장실로 들어간 박민수는 능숙하게 벌레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화장실에서 나가려던 박민수와 제가 몸이 부딪혔습니다. 악! 제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박민수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수도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붙잡은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통장님.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현 씨라고 불러주세요. 박민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현 씨. 그 뒤의 일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멈추면 더 아플 이유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감각, 존중받는다는 감각,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민수가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근데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도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506호를 나섰습니다. 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할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런 인간이랑 28년을 살았다니.
그날 이후 우리의 위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506호로 갔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회식하는 날은 우리에겐 축제였습니다. 박민수는 저를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설거지도 못하게 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말렸습니다. 지현 씨 손은 아껴야죠. 그 농담 하나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506호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나 봅니다. 딩동. 506호 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연 씨, 남편이에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506호인데 왜 남편이? 박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숨어요. 빨리. 저는 허둥지둥 안방 장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냄새가 좋아서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나 해서. 박민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삽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우리 마누라랑 똑같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장롱 속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해? 저 인간은 밖에서 딴짓하면서 나는 왜 죄인처럼 숨고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내 인생을 찾자.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유 이용권이다. 새벽 1시. 술 냄새와 낯선 향을 풍기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을 켜둔 채 그를 맞았습니다. 왔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안 자고 뭐해? 불 꺼.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 노망 났어? 저는 탁자 위에 사진들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이거 뒷조사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지. 28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놓고 밖에서 딴짓하고 위자료 내놔. 그리고 이 집도 내놔. 안 그러면 회사에 이 사진 다 뿌릴 거야. 남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으니까요. 저는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집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쫓겨나듯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저는 506호로 갔습니다. 민수 씨, 문 열어요.
박민수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이 찬 채로 웃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박민수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우리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에서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506호와 507호를 터서 넓게 쓰자고요. 박민수는 직접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또 울컥했습니다. 제가 물을 건넸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힘들긴요. 당신이랑 살 집인데 힘이 펄펄 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것이 빌라 통장 김지현의 이중생활 일부였습니다. 다음 화 예고.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들킬 위기도 커지는 법입니다.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아직 완전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506호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장편 드라마 빌라 통장의 이중생활 2부 3부. 부르 임영용 대사는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낮에는 507호 통장 김지현, 밤에는 506호 박민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숨이 가빠지는 여자. 저도 알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10년 넘게 말라있던 제 마음이 사람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506호 앞을 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손이 떨리고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먼저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기죠. 피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납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 맡았던 커피 향, 차분한 말투,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 눈빛. 그날 밤 남편 이상철은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늦을 거야. 너 먼저 자. 예전 같으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고 506호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기 전 제 심장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통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괜히 변명하고 핑계대고 돌아서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 잠깐만 얼굴 보고 가려고요. 오늘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요. 박민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날 저는 오래된 빌라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밤 이후 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게 덜 싫어졌고 밥을 대충 먹지 않게 됐고 제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못 갔습니다. 행복이 커질수록 들킬까봐 두려움도 같이 커지니까요. 이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인터폰 화면에 전 남편 이상철이 보였습니다.
술에 쩔어 얼굴이 붉었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김지현, 문 열어.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저는 막아섰습니다. 여긴 당신 집 아니야. 끝났잖아.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질투와 비열함이 섞인 그 특유의 표정이요. 아, 너 그 옆집 남자랑 진짜였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 들였어? 박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여긴 제 집이고 이분은 제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순간 욱해서 손을 뻗었지만 박민수는 가볍게 손목을 잡고 밀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상철은 물러났지만 마지막에 씩 웃고는 던지듯 말했습니다. 두고 봐. 애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 그 말이 현실이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아빠 쫓아내고 옆집 아저씨랑 산다며? 딸의 눈빛이 매서웠고 아들은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나는 버림받았고 이분이 내 손 잡아준 거야.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수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때 모아둔 외도 증거들이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문자, 카드 내역. 딸의 눈이 흔들렸고 아들의 입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참았고 버텼고 무너졌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최소한 저를 죄인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박민수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지연 씨,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숨길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요. 유튜브 장편 드라마 빌라 통장의 이중생활 3부. 부루 임영용 대사는 문제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는 소문이 빠릅니다. 문 하나만 열려도 사람이 지나가도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어느 날 반상회 자리에서 누군가가 툭 던졌습니다. 507호 통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졌던데. 옆집이랑. 그 뭐냐? 하여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나왔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돌을 맞겠구나. 그때 아래층 406호에서 올라왔습니다. 통장님, 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울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됐을까요? 왜 저는 늘 숨고 참고 사과해야 할까요? 박민수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사 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기 싫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란듯이 박민수와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마트도 같이 갔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전 남편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상철은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최미영과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는 배를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상철 씨 아이요. 우리 살 집이 필요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꺼져요. 이 집은 내 거예요. 이상철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소문 다 났어. 내가 바람났잖아. 유책 배우자는 너야. 그때 박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상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당신 아이 맞습니까?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민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당신. 검사 기록이 있더군요. 임신이 쉬운 상태가 아니던데. 그 말에 최미영이 이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이상철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상철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문을 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 앞에 오지 마. 문이 닫히고 밖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민수에게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고마워요. 박민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 설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상철에게 빼앗긴 시간 제가 스스로 돌려받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는 5분이 5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두 줄이 떴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세상은 또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그때 거실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장편 드라마 빌라 통장의 이중생활 4부 마이너스 끝. 부루 임영용 대사는 저는 결국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에 테스트기를 들고요. 박민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테스트기를 건넸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그 뜻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줄이면 임신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기쁨.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 씨, 정말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박민수는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 품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오히려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애들도. 박민수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점 하나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상철과 살던 28년 동안 저는 늘 내가 문제인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군요. 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에게 말할 날이 왔습니다. 딸과 아들을 불러 식탁에 앉혔습니다. 엄마, 임신했어. 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엄마 지금 몇 살인데? 아들은 말이 안 나온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 알아. 근데 우리한텐 축복이야. 아이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지. 딸은 한숨을 쉬더니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진짜 못 살아. 그래도 축하해, 엄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동네 소문도 변했습니다. 507호 통장님 대단하네. 기적이네, 기적. 전 남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미영은 결국 사라졌고 이상철은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조차 제 인생의 일부를 그에게 주는 일이니까요. 출산날 박민수는 분만실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박민수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웃음소리가 생겼습니다. 506호와 507호를 터서 만든 집. 낡은 빌라지만 우리에겐 새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아이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 사랑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인생이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52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의 품에서 잠듭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많은 막장 사연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